천재 군주 세종, 며느리의 동성애 스캔들 앞에서는 무너졌다. 성군의 집안에는 악몽이 있었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꽃피웠으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겼던 완벽한 군주. 그의 치세는 조선의 황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정책은 치밀했고 그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왕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왕의 가정도 완벽했을까요? 천만에요. 세종의 아들 왕세자 문종의 가정사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충격적인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며느리들을 2번이나 폐출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엽기적인 저주 행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동성애 스캔들 때문에. 오늘은 나라실은 완벽했지만 집안일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던 인간 세종의 깊은 한숨과 고뇌를 파헤칩니다. 완벽한 후계자의 고독. 비극의 중심에는 세종의 맏아들 왕세자 문종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총명하고 학문적 성취가 뛰어났으며 무예까지 겸비한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의 지독한 워커홀릭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정무와 학문 외에는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왕세자궁의 여성들은 고독했습니다. 왕세자 문종은 아내에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깊은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실 여성들의 삶은 왕세자의 사랑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방치가 낳은 첫 번째 비극이 바로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 사건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엽기적인 주술 행각.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미칠 듯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왕세자가 자신보다 후궁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에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왕실 여인들은 외로움에 시달리다 민간의 주술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휘빈 김씨의 주술 행각은 엽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신발. 왕세자가 총애하는 후궁의 신발, 앞코를 잘라내 불에 태운 뒤 그 재를 물에 타 몰래 마셨습니다. 이 재를 마시면 왕세자께서 나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뱀의 정액. 문종이 몸이 약하자 그녀는 궁궐에서 뱀이 교미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뱀의 정액이 묻은 수건을 구해 몸에 지니고 다니며 문종의 사랑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종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주와 음사는 유교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세종은 직접 휘빈 김씨를 신문해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휘빈 김씨는 너무나 외로워 미칠 것 같았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왕실의 위험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폐출당합니다. 세종의 완벽한 가정에 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조선판 동성애 스캔들. 세종은 신중하게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씨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종과의 관계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순빈 봉씨 역시 문종의 냉대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세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궁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집니다. 순빈 봉씨는 자신의 궁녀 소쌍과 깊은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식이라 불리는 궁중 여성 간의 동성애 스캔들이었습니다. 봉씨는 소쌍에게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렸고 소쌍은 봉씨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이 문종과 세종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실은 휘빈 김씨 사건 때보다 훨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가 될 몸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왕실의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성군의 고뇌. 세종의 직접 신문.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며느리의 은밀한 성생활을 직접 신문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 세종은 이 조사의 전 과정을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봉씨를 멀리하자 봉씨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소쌍과 잠자리를 함께하였는가? 봉씨가 소쌍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묻고 소쌍은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였는가? 실록의 기록은 봉씨와 소쌍의 관계가 단순한 친애를 넘어 감정적, 육체적 관계였음을 증언합니다. 세종은 이 조사를 통해 두 번째 며느리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렸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고뇌와 왕실의 명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순빈 봉씨는 왕실의 위엄을 실추시키고 왕의 후사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폐출당합니다. 세종은 연이은 며느리의 비행에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식 농사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폐출의 대가, 문종의 단명. 두 번의 며느리 폐출 사건은 세종의 완벽한 통치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아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비로소 세 번째 왕세자빈을 얻었지만 그녀 현덕 왕후 권씨는 아들 단종을 낳은 직후 사망하고 맙니다. 문종은 3명의 여인을 잃었고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나이로 단명합니다. 문종의 이른 죽음은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했고 이는 결국 수양대군 세조의 계유정난이라는 조선 최대의 비극을 낳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종의 완벽했던 가정의 파탄이 훗날 조선 왕조의 피바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간 세종의 눈물.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여 조선 백성에게 언어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며느리들은 사랑의 자유와 감정의 자유를 억압받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세종의 완벽한 개혁도 왕실의 비정한 굴레와 여성들의 고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나라실은 완벽하게 해냈지만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겨야 했던 인간 세종. 그가 흘린 눈물은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한 남자의 개인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고뇌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서 며느리들의 스캔들로 고통받았던 가장 고독한 아버지 세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